네, 오늘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관련된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자 기사인데요. 최근 벤츠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인천 아파트에서 차량 87대가 불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6년간 국내에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 사고는 13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최근의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전기차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 비율 가운데 전기차가 화재가 난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크게 높은 비율로 화재가 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 한 건이라도 그런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포심이 들어서게 되고, 이러한 공포심은 확률이 아무리 작아도 돈을 지불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에 화재 사고가 47건으로 급증을 했고, 중국 배터리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한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했고, 2024년 상반기에도 이미 24건의 화재가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서 전기차의 배터리 안전성이 이제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는 전기차 화재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화재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경고가 공포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되었고, 전기차 전체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포심이 확산이 되면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판매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뉴스는 K배터리 1500회 이상 안전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안전하다 라고 하는 뉴스인데, 과총에서 배터리 안전에 대한 과학적 접근 포럼을 개최하고, 이 포럼의 내용에 K배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전량을 단거리 운행 시 80%, 장거리 운행 시 9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온 충전, 급속 충전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사실은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이러한 방식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니면 힘들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사용하면 안전할 텐데, 사실은 소비자의 행태에 맞춰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행태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세 번째 기사는 화재 공포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전기차 보조금 절반으로 뚝이라고 하는 기사인데, 이 기사는 전기차 구매 욕구가 현저히 감소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올해 구매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제조사는 1866억 6200만 원을 받은 현대차인데요. 기아차는 1169억 26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외차에서는 테슬라가 371억 2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소진율 역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구매에 동기부여를 해왔는데요. 실제로 보조금이 있더라도 구매 욕구가 감소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전기차를 진짜로 타야만 되느냐라는 논쟁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연료비 싸서 산 전기차 3.5년 타야 본전, 가성비 다시 따진다, 이렇게 가성비를 다시 따지게 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는데,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를 좀 비교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 전기차가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경제성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전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기차의 경제성은 크게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이 만약에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감소하게 되면, 그리고 전기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주 크지 않으면 이러한 배터리 위험은 구매 욕구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 의하면 캐즘, 포비아 겹친 K 전기차, 내수 무너지면 수출도 무너진다 라고 하는 기사인데, 우리나라가 전기차의 캐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수 판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건의 큰 화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내수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기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망치는 중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도 덤핑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공급량을 증가시켜가서 해외로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실제 지금 현재의 위기를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과 EU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강화하고 있고 인도, 브라질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제조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은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량을 늘릴 거기 때문에 아무리 관세를 강화하더라도 그 기조가 무너지진 않을 거고, 관세로 그 저렴한 가격을 더 높게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중국의 경쟁력이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즘은 남 얘기, 중국 전기차 잘 팔리네 라고 하는 뉴스에서 이제 이러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BYD는 2분기 전기차 42만 6천여 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에서 20.9% 증가한 수치이고요. 지난 6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등을 포함한 신에너지차는 34만 1658대를 판매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즉 관세를 부과하고 굉장히 경쟁사들이 도전적으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중국 기업들은 판매량이 있어서 그래도 여전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수익성은 나빠지긴 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은 당연히 나빠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나락가나 했더니 2차 전지주가 다시 활활이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단기 반등세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 라고 이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내 2차 전지 업종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전 세계 동종 업종 내 높은 프리미엄이 반영된 데다 북미 시장 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중국에게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시적 수급 요인에 의해 2차 전지 업종 주가가 단기 반등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 그 폭과 기간은 크거나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 이야기함으로써 현재 이러한 주가들이 단기적 이득을 반영해서 상승할 수는 있지만 거시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전기차 악재의 키배터리 휘청, 중국은 해외로, 일본은 전고체로 추격이라고 하는 뉴스에서는 국내 배터리 3사 영업이익이 1조 1411억에서 154억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의 영업이익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포비아의 전고체 배터리 급등이라고 하는 뉴스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기술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결국 전기차로 올 수밖에 없다, K배터리 정면 돌파한다는데 라고 하는 기사에서는 결국 전고체 배터리의 문제는 가격이라는 점을 제시를 하면서 고가 제품에만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미래가 좀 어둡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례는 IL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의 사례인데요. 국내 최초 우주 위성체용 전고체 배터리 성공, 글로벌 740조 시장 선점이라고 하는 뉴스에서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우주
위성체용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18년 72조 원의 시장에서 매년 10.7%씩 성장을 거듭하여 2040년에 74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생각을 해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배터리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경쟁력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범용 배터리가 아니라 특화형 배터리로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리하자면 배터리 안전성 및 가격 또는 보조금의 이슈로 국내외 전기차 수요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특히 국내 수요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한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는 기술적 완성도와 가격의 이슈로 상당한 기간 동안 대안이 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심지어 배터리 기술을 훔쳐가는 경우에도 대응이 어려워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배터리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여류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일반적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 아니라 특수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해서 특화된 수요를 만족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반도체의 TSMC가 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경영학적인 분석을 좀 시도해보면 마이클 폴터의 Five Forces Analysis를 적용해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및 산업은 첫째, 기존 기업의 경쟁도 매우 치열하고요. 둘째는 원료 공급자의 협상력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불리하고요. 셋째는 구매자의 교섭력도 큰데다가 관련 수요가 정체될 가능성도 높고요. 넷째는 배터리가 중요해질수록 선진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진입이 일어날 것 같고 다섯째, 대체 기술의 위협도 존재하고 있어서 사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보면 매우 취약한 산업의 상태라고 분석이 됩니다. 더욱이 각국 정부들이 이 산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심도 깊은 산업적 생태계 전략 논의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책을 잘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또는 전기차, 배터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텐데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투자하시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 뉴스들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